자, 이번에는 교류의 전력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전력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좀 문제 선별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은 좀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총 12문제 정도를 풀어볼 건데 얘네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에서 물론 찾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찾기 문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지 그 요령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이제 수업하면서 강조를 했지만 전력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라는 거. 단위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단상인지 삼상인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을 쓸 것이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문제 1번. 병렬회로에서 양단의 전압 교류 기본식으로 주어졌고요. 이때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단위가 와트죠? 그럼 이제 유효 전력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단상에서 나오는 유효 전력식은 세 가지였어요. P는 VI 코사인 세타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요렇게 이제 세 가지였죠. 자, 제가 앞전에 전력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푸는 요령이죠. 웬만하면 3번식은 배제한다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요거 배제하고 전압과 전류가 교류 기본식으로 주어지거나 역률이나 무효율이 주어지면 1번식, 나머지는 다 2번식으로 계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1번 문제는 요 3번식을 쓰는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요 3번식을 쓰느냐면, 자, 여기 보세요. 1, 2, 3, 4번 지금 되어 있는 답의 형태를 지금 보시면 분모에 저항이 있고 지금 분자에 전압의 제곱의 형태가 있죠. 이게 전압의 제곱의 형태잖아. 그래서 1, 2, 3, 4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아, 3번식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는 R분의 V제곱이에요. R분의 V제곱.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과 전류,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얘는 실효값 기준이에요. 실효값.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로 주어졌냐면 교류기본식의 최대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최대값을 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효값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R분의, 자,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지금 교류기본식에서 최대값, 근데 나는 실효값이니까 정연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죠. 이렇게 될 것이고 제곱 들어갑니다. 제곱이 들어가면 아래 2m의 제곱, 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요. 번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그러면 얘는 2r에 2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됩니다. 1번. 그래서 요거 1번 문제는 교류기본식에서 최대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 실효값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죠. 2번. 우리 전력을 갖다가 찾는 식찾기 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해 두시고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식이 뭐 특별하게 뭐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답만 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답만 외우셔도 되는데 답만 그냥 외우게 되면은 잘 잊어버리죠. 이게 문제지. 자,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저항 R과 리액턴스 X 직렬회로에 단상교류 전압 V를 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물어봅니다. 요즘 문제는 소비되는 전력 구하라. 그래서 와트라고 기호 표시가 여기 항상 되어 있어요. 요즘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다 유효 전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효 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은 P는 VI 코사인 세타
i제곱 r. 3번식은 지금부터 일단 배제합니다. 3번식은 배제. 그러면 얘는 언제 푼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전압이나 전류가 교류기본식으로 주어지거나 역률이나 무율이 주어지면 1번식을 쓰고 나머지는 다 2번식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2번식을 쓸 거예요. 2번식.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전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가 주냐? 저항과 전압이 주어졌죠. 그러면 무슨 법칙 쓰면 됩니까? ohm의 법칙 쓰면 되겠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자, 근데 여기서 왜 Z 썼을까요? 그죠? 저항과 리액턴스, 저항이 지금 2개 주어졌죠. 그래서 요 2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로.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영상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있다가 보니까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라도 임피던스 Z를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지금 R하고 X니까 Z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셔야 돼요. 앞에 거. RLC에 대한 합선저항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를 구하는 거는 우리 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부터 그 위에 단기 시험 때까지 절대 못 피해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 Z, 저항이 지금 2개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에 V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될 것이고, 제곱 들어가면 V의 제곱, 루트는 없어지고 R 제곱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결과값이. 그래서 요식 찾아라. 요식 찾아라. 그러면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올리면 저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받고, 자, 다음 3번 VAR 무엇의 단위냐 라고 있는데 이거 무효전력이죠. 단위 문제 물어보는 거. 자, 전력은 일반적으로 유효전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와트가 될 거고,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효율은 단위가 퍼센트. 이렇게 되죠. 자, 4번 피상전력이 20kV 암페어. 피상전력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기호 표시를 한다면 S 이렇게 될 거고요. 유효전력은 8.08이래요. 굳이 기호 표시하면 P. 뭐 물어봤어요? 역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률 물어보면 제가 앞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삼각형 그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복소수로 얘기하면 밑변은 실수, 높이는 허수, 허수 앞에는 J를 갖다 붙인다고 했고요. 이거를 계산한 빗변의 값은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저항으로 얘기를 하면 밑변은 R, 높이는 X, X는 2가지가 있죠. XL이 있고 X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변은 Z, 임피던스. 자, 이제 전력입니다. 밑변에 해당하는 전력은 유효전력, 높이에 해당하는 전력은 무효전력, 빗변에 해당하는 전력은 피상전력이 된다라고 그랬죠. 삼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 얘네들 상관관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 역률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역률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저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한 거였어요? 전력을 얘기한 거죠. 전력. 그러면 빗변에 해당하는 전력은 S, 밑변에 해당하는 전력은
죄송합니다. 유효전력. 그러면 피상전력이 지금 20이라고 했고 유효전력은 8.08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기 눌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4번 됩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5번. 역률이 70%인 부하에 전압이 100V를 가해서 전류가 5A가 흘렀다. 이때 피상전력을 물어봅니다. 자, 피상전력은 S라고 쓰고 요 놈은 VI I제곱 Z Z의 V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할 때 웬만하면 3번씩은 다 제외시키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요 두 가지를 가지고만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식 중에 이제 하나만 쓰면 되는데 지금 전압이 100V 전류가 5A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100 곱하기 5 해주면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500V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실수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역률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0.7을 갖다가 계산을 해. 그러면 지금 여기 0.7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피상전력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전력이 돼버리죠.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하셔. 게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거 계산하면 350W예요. 이게. 근데 지금 1, 2, 3, 4 보시면 350이 없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350이니까 근사치값 3번 이래 버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피상전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역률이 들어가면 이건 유효전력이 돼버리잖아. 즉 역률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건 함정이지. 함정. 락시.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보죠. 어느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이 각각 50, 10, 역률은 0.8이다. 무효전력을 물어봅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이제. 그리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무효전력식은 VI sin 세타 I제곱 X, X분의 V제곱 요렇게 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3번식은 배제한다라고 했어요. 1번식과 2번식 둘 중에 어떤 식을 쓰면 돼요? 이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무조건 제 방법 쓰라고 했습니다. 1번식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가 교류기본식으로 주어지거나 역률이나 무효율이 주어지면 무조건 1번식을 쓰고 나머지는 다 2번식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역률이 0.8이다 라고 지금 주어졌죠. 그죠? 그럼 몇 번씩 쓰라는 얘기예요? 요거 1번씩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써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숫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전압 50V, 전류 10A, 역률 0.8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세타죠. 자, 역률이 0.8이면 사인 얼마예요? 0.6이죠. 0.6. 자, 굳이 이거를 원식대로 한다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인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요 놈이니까 얘를 넘겨.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서 루트를 없애면 반대편에 이렇게 씌워주면 되고 따라서 1 빼기 0.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거 0.6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무조건 0.6. 하나가 0.8이면 하나는 0.6. 0.6이면 0.8. 요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더라.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정답 1번 됩니다.
1번. 자, 다음 문제 보죠. 7번. 역률이 60%. 역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코사인 세타 0.6. 유효전력이라고 했으니까 P 될 것이고요. 무효전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역률 들어갔으니까 몇 번씩이에요? 방금 이제 6번 문제 한 것처럼 1번씩. 그러면 Q는 VI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역률은 0.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건 0.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느냐? 이것만 알면 돼. VI만. 근데 보시면 VI가 없어요. VI가. 아까 6번 문제는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졌었죠? 앞에 거 좀 다시 볼게요. 전압이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전압이 50V, 전류가 10A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요 7번 문제는 지금 보면은 전압이나 전류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 대신에 뭐가 주었냐? 유효전력이 주어진 거죠. 120kW라고. 그러면 유효전력은 P는 VI 코사인 세타라면서요. 유효전력은. 그러면 요 VI하고 이 두 개는 같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가 120이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요 역률은 0.6이라고 주어졌죠. 이걸 넘겨. 그러면 VI는 P에 넘어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P는 120 요거 그 다음에 역률은 0.6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죠. 굳이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0.6 120 곱하기 0.8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4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7번 문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얘네들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자,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뭐 구하라? 소비되는 전력 아니죠. 유효전력을 구하라. 유효전력을 구하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뭐 1번식으로도 풀 수 있고 2번식으로도 풀 수 있고 3번식으로도 풀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조건만 갖춰진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효전력을 물어봤고 유효전력을 계산하는 식은 VI 코사인 세타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 있는데 3번식은 일단 배제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1번식이냐 2번식이냐인데 1번식을 쓰려면 전압과 전류가 교류기본식으로 주어지거나 있어요? 없죠. 역률이나 무효율이 주어진다면 있어요? 없죠. 따라서 2번식을 씁니다. 물론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요걸로 쓰겠다. 자, 그러면 P는 I제곱 R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아래 값은 얼마라고 주었어요? 40옴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전류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 보시면 전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전류 구합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잘 보세요. 전압은 V 얼마라고 했어요? 100V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저항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에선 저항이 지금 몇 개가 주었어요? 2개가 주어졌죠. 그러면 2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임피던스 Z. 임피던스 Z를 구해야 되니까 Z는 R 플러스 L이니까 옴 단위로 하면 XL. 직렬은 2개 더하면 돼. 근데 얘하고 얘는 위상차가 나기 때문에 제곱 루트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그 다음 마지막
SL의 이름은 유도성 리액턴스. 근데 얘는 그냥 L로 주어졌거든. 헨리. 그래서 XL을 구합니다. XL은 2파이 FL. 따라서 2파이 주파수 60Hz L의 값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뭐 대략 한 30옴 정도 나올 거예요. 30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거 올라가면 아랫값 40의 제곱. 그 다음에 XL 30의 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는 50이에요. 50. 올라갑니다. 전압은 100V, 저항은 50. 나오는 전류의 값은 2A. 올라갑니다. 2의 제곱 곱하기 아랫값 40. 그러면 4의 40이니까 160W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가시면 돼. 이식 배웠죠? 그리고 오음의 법칙 했잖아요. 임피던스 Z 구하는 거 했잖아. XL 구하는 방법 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막 빨리 풀려고 이제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변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 숫자 바뀌는 경우. 얼마든지 바꾸죠. 두 번째, 지금 여기는 L로 주어졌는데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C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XC가 되는 거고, 여기는 XC는 2파이 FC분의 1이 되겠지. 이건 L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C로 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결과 나오는 건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꼭 별표 표시해 두시고 얘네들은 좀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9번 한번 보죠. 자, 9번. 자, 저항 R이 3옴과 유도 리액턴스 XL이 3옴, 4옴, 직렬로 연결된 전압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물어봤다고요? 유효 전력 물어본 거죠. 유효 전력.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은 지금 딱 보니까 전압이 교류기본식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전류는 교류기본식이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1번식은 안 되는 거예요. 1번식은 안 되는 거.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전압과 전류가 교류기본식으로 되어 있을 때 1번식을 계산하는 문제는 다음 파트에서 할 거예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할 거고, 얘는 2번식 씁니다. P는 I제곱 R 요 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값은 지금 3옴이라고 했으니까 3옴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전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뭐 그냥 바로 설명했습니다. 저항이 두 개니까 하면 되고요. 자, 이때 임피던스 Z를 모르니까 임피던스 Z를 구해야 돼요.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따라서 R의 값 3, XL의 값 4. 그럼 얘는 5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5 이렇게 되죠? 그냥 올라오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교류기본식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네들은 다 시력각 기준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요 놈은, 사인 앞에 있는 요 놈은 최대값이잖아. 최대값. 그래서 나누기 루트 2. 그럼 얘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전압이 100V다 이렇게 주어지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교류기본식을 써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20A가 될 거고요.
올라가 주면 20의 제곱 곱하기 아랫값 3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400의 3이니까 1200와트. 근데 지금 킬로와트잖아요. 따라서 1.2 킬로와트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무효전력을 물어본 거예요. 무효전력. 그러면 무효전력은 Q는 I제곱 X가 되겠죠. 어차피 직렬회로에서는 전류는 같으니까 요거 20은 똑같아. 그러면 20의 제곱에 X값 얼마라고 해요? 4죠? 4. 그러면 얘는 1.6 킬로바가 되는 거죠. 만약에 무효전력을 물어봤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자, 다음 10번. 10번. 자, 무효전력 물어봅니다. 아랫값이 4, 임피던스 Z는 50, 소비되는 무효전력 물어봅니다. 무효전력.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전압과 전류가 교류기분식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역률이나 무효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씩을 쓴다? 2번씩을 쓴다. 그러면 무효전력 Q는 I제곱 X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하고 리액턴스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항은 R이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리액턴스가 주어진 게 아니라 임피던스가 주어졌어. 임피던스. 그래서 전류도 구해야 되고 리액턴스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전류부터 갑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근데 Z가 바로 주어졌네요. 50이라고요. 전압도 100V라고 주어졌어요. 따라서 전류는 2A입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죠? 요거 2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X값만 남았죠? X값만. 자, 그러면 임피던스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요거 풀어가는 거야. 없애면 제곱 붙이죠. 여기다가 한 번 더 쓸게요. Z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 구하고 싶은 거야? X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 그럼 얘 넘어가야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X제곱은 Z제곱 넘어갔으니까 빼기 R의 제곱. 그 다음 마지막 없애면 루트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Z는 50, 아랫값 4. 잠시만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저항이요 4옴이 아니라 40옴이에요. 45. 제가 요거 파일 올릴 때는 좀 수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토탈로 해서 지금 미리 올려놨는데 다시 그거 좀 내렸다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요거 45입니다. 45옴. 뭐 굳이 계산해도 되는데 저 맞추려면 저 오타가 좀 있었네요.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X의 값은 30 나옵니다. 30. 그러면 여기가 30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4 곱하기 30이니까 120바가 되겠네.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가 아니라 40입니다. 40.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봤고요. 자, 다음 보죠. 1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 물어봅니다. 무슨 전력이요? 유효 전력이요. 단위가 지금 와트잖아.
유효 전력 구하라. 자, 그러면 그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앞에서 한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얘네들을 말로 주어진 거고 지금 얘는 그림으로 주어진 거죠. 그림으로. 자, 제가 화면상으로 좀 나가겠지만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풀겠습니다. 자, 몇 번씩 쓰면 되냐면 2번씩 쓰면 된다라고 했죠. P는 i제곱 R. R의 값은 지금 바로 6이라고 주어졌죠. 6 집어넣으면 되고 우리는 전류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하면 되고 전압은 100V라고 주어졌고요. 임피던스 Z 구하면 됩니다. Z는 직렬이니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숫자 들어갑니다. 6, 8 집어넣으면 얘는 15. 15 올라가면 10에 100이니까 얘는 10A. 그러면 여기는 10의 제곱에 R의 값 6 들어가면 되니까 요 놈은 600W가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앞에 문제는 말로 주어진 거고 얘는 그림으로 그냥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림으로. 자, 다음 12번. 11번까지 있었네요. 11번까지. 11문제네요. 자, 그래서 요 교류 전력 계산하는 거를 쭉 한번 이제 풀어봤고, 총 11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을 갖다가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갖다가 빨리 푸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를 교류 기본식으로 주어지거나 역률이나 무효율이 주어지면 1번식, 나머지는 2번식으로 계산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만 갖춰진다면 어떤 식을 써도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그거를 통일화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좀 방법으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